AI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코드를 배포까지 하면 구독 중인 사스 서비스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접속 통계 조회 기능이 추가된 링크트리 스타일의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발을 몰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클라우드 타입에서 오픈클로를 배포해둔 상태이고요. 오픈클로가 작성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GitHub이 필요합니다. GitHub은 간편하게 가입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갓 태어난 오픈클로와 GitHub을 연동해 볼게요. 화면처럼 브라우저 인증 방식으로 연동해달라고 하면 필요한 명령어를 직접 실행해서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픈클로가 알려준 일회용 코드를 복사하고 전달해준 링크로 이동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오픈클로와 GitHub이 연동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하면 GitHub 계정에 대한 권한을 오픈클로가 알아서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장소 삭제 권한은 부여하지 않던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거예요. 테스트 겸 간단한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만들어서 GitHub에 올려달라고 할게요. 대충 시키면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죠. 1분 정도 스킵했는데 간단한 페이지는 이렇게 금방 만들어주네요. 이제 GitHub에 정말로 푸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니 밴드 모집 저장소가 보이고요. HTML 파일 하나만 만들었네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배포에 익숙해질 겸 테스트로 배포해 볼게요. 클라우드 타입으로 돌아와서 화면처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방금 만든 건 HTML 페이지이기 때문에 HTML 템플릿을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는 GitHub과 클라우드 타입을 연동해야 하고요. 연동이 되면 GitHub 계정에 있는 코드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정은 필요 없고요. 내려가서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환경에서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포 과정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화면처럼 실행 중 상태가 되고 연결 탭에 가보면 HTTPS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기 버튼으로도 서비스 주소에 접속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진 몇 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HTML 페이지만 배포하는 건 오픈클로가 추천한 것처럼 GitHub 페이지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클로가 배포까지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백엔드 서버, 프론트엔드 UI까지 필요한 본격적인 서비스는 클라우드 타입 같은 배포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조금 상세하게 지시해 볼게요. 우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개의 서비스를 분리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야 관리도 편하고 오류도 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화면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양과 스타일 정도는 알려주고 리액트처럼 프레임워크도 정해줘야 AI도 고민을 덜 하겠죠? 백엔드 서버를 통해 수집하고 저장할 데이터도 말해주고 별도의 어드민 페이지 구성,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지, 백엔드는 파이썬을 쓸지 자바를 쓸지 같은 식으로 정해주세요. 지금 적는 가볍게 라는 단어도 AI에게는 큰 지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타입에서 배포한 DB와 백엔드 서버가 URL이 아닌 서비스 이름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환경 변수 설정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환경 변수는 보안이 중요한 설정 값을 코드에 직접 적지 않고 배포할 때 주입시켜야 하는 값이고요. 이렇게 해두면 배포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에이전트가 잘 알려줄 거예요. 글자수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AI에게도 부담스러운 요청인지 5분 넘게 걸렸고요. 오픈클로에 설정한 모델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결과물의 품질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코드는 잘 짰을 거라고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포스트그레스를 쓰기로 했으니 템플릿을 찾아서 선택하고요. 서비스 이름은 자동으로 포스트그레스 QL이라고 적혀 있군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루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정해야 합니다. 아이디랑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저네임은 루트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는 1357로 할게요. 더 많은 옵션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백엔드 서버 배포할 때 dbname이라는 환경 변수에 적어야 할 값이 여기서 지금 적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배포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요. 이번에는 익스프레스로 짠 백엔드 서버를 배포할게요. 템플릿으로는 Node.js를 선택해주세요. 저장소로는 에이전트가 푸시해준 링크트리 백엔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제 환경 변수를 입력할 건데요. 방금 배포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줘야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dbhost에는 배포된 db 서비스의 이름인 PostgreSQL을 적어주세요. 클라우드 타입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려면 URL로 통신하고 먼 길을 거쳐야 하지만 내부에 있는 서비스 사이에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같은 기계 안에서 빠르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db포트는 포스트그레스 기본 포트 번호인 5432를 입력해주세요. dbname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트그레스를 배포할 때 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db유저는 루트라는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었죠? 정한 이름과 일치하게 적어주시고요. db 패스워드는 배포할 때 정했던 비밀번호 1357을 입력해야겠죠? 여기 또 포트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 포트가 아니라 백엔드 서버 포트입니다. 환경 변수로 처리하지 말고 화면처럼 포트 필드에 에이전트가 제시한 4000을 입력해주세요.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할 때 아마 4000번 포트를 사용하도록 짠 것 같네요. 이제 프론트엔드 URL을 적어야 UI에 DB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 프론트엔드는 배포하지 않았으니 이 값 없이 배포하고 나중에 다시 설정할게요. 어드민 토큰은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같은데요. 이건 2468로 할게요. 이제 다 입력했으니 바로 배포해볼까요? 소스 코드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로 빌드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화면에는 그 빌드 로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화면처럼 로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빌드 로그를 모두 볼 수 있고요. 저 아래에 에러 로그도 표시되어 있군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AI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서비스를 배포할 때 Node.js의 버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오픈클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코드 중에서 설정 파일만 수정해서 업데이트까지 쳐버렸군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Node.js의 버전을 변경하고 배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배포된 백엔드 서비스의 설정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니 Node.js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군요. 아마 디폴트 버전이 16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걸 18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배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빌드 잡 컴플리트 로그가 보이네요. 이렇게 시작 중 상태로 가면 빌드된 이미지로 서버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시작 단계에서도 포트 번호 설정 문제라던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로그 터미널 화면에 들어가면 실행 로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로그를 보고 직접 해결하거나 AI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잘 통신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연결 탭에 들어가서 백엔드 서버의 접속 주소를 복사하고 오픈클로로 돌아가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직접 터미널 명령어로 테스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갑자기 해결책을 찾고는 업데이트까지 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오픈클로 말대로 재배포 해봐야겠죠? 재배포하면 실행 중 상태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빨리 스킵하고 다시 테스트해 달라고 할게요.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요. 이제 프론트엔드를 배포할 차례입니다. 아까 알려준 환경 변수 내용을 펼쳐놓고 클라우드 타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배포할 때 환경 변수로 백엔드 서비스에 URL이 필요하니까 먼저 복사해두고 시작해볼까요? 리액트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템플릿으로 리액트를 검색하고 선택할게요. 저장소로는 프론트엔드를 선택하고 미리 복사해둔 URL을 환경 변수 값으로 먼저 입력할게요. 환경 변수 이름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두 번째 환경 변수는 어드민 페이지 비밀번호인데요.
백엔드 배포할 때 입력했었던 2468을 적어야겠죠? 아까 Node.js 버전이 문제였는데 여기에는 디폴트 버전이 14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마 18로 변경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정을 끝내고 배포하겠습니다. 빌드 과정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네요. 시작 중 상태에서도 프론트엔드 접속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행 중 상태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야 HTTPS 인증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이제 연결 탭에서 접속 주소를 복사하고 백엔드 서버의 환경 변수로 적용시킬 차례군요. 지금 이렇게 손수 환경 변수를 입력하고 배포하고 로그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면 그걸 바이브 배포라고 할 수 있겠죠. 곧 있으면 업데이트될 클라우드 타입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서비스가 실행 중 상태가 되었으니 서비스에 접속해 볼게요. 프로필은 마음대로 적은 것 같고 버튼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유튜브로 잘 넘어가는군요.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어드민 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접속 주소 뒤에 어드민을 붙이면 되는군요. 그런데 로그인 UI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단 주소 뒤에 어드민을 붙여서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적긴 하지만 표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클릭 4번의 방문자는 2이네요. 아, 3번의 클릭은 아까 에이전트가 백엔드 테스트할 때 남은 흔적인 것 같네요. 이렇게 세트는 완성된 것 같고 이제 서비스 좀 개선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접속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드민 페이지에 로그인 화면을 달아서 환경 변수로 주입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이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리 캡처해둘 링크트리 샘플이 있는데 이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어서 5분 정도 걸렸고요. 재배포 과정은 스킵하고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도 확인해 볼게요. 비밀번호도 잘 먹히고요. 지역 통계 탭도 추가되었네요. 아직은 개선할 점이 많은데요. 어드민 페이지에서 버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고 프로필 이름과 내용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이게 다 처음에 너무 간단하게 명령해서 그런 거지만 처음부터 상세하게 하면 배포 과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세하게 하나씩 지시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모델은 클로드 소넷 4.6을 사용했습니다. 오픈클로 대시보드 사이드바의 사용량 페이지에 가면 토큰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4,000원 정도 들었네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소넷 말고 다른 모델로도 많이 테스트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저렴한 모델도 충분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넷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